병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내가 키운 아들 인생은 누리고 간병도 안 하겠다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달 된 지우를 안고 서 있는 제 앞에서 모든 시선이 쏠렸어요. 놀고 먹으면서 시어머니 간병은 못하겠다.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정미 씨가 거들었어요. 서연이가 제일 시간 되지 않을까? 집에 있으니까. 유진 씨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라 현실적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우리 아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있지 말고!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가 제품에서 울기 시작했지만 달래줄 힘도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참아왔는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말들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이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 6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혁 씨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요. 발끝으로 슬리퍼를 찾아 신고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섭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칭얼거림. 12달 된 딸 지우가 깨어났나 봅니다. 아이 방으로 들어가니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갈아주면서 작은 볼에 뽀뽀를 한번 해줍니다. 지우는 다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부엌으로 향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어젯밤에 불린 콩으로 콩나물국을 끓이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확인해요. 5살 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부쳐둡니다. 엄마, 배고파요. 준우가 헝클어진 머리로 부엌 문턱에 나타났어요. 준우야, 세수부터 하고 와. 네. 순한 아이입니다. 한번 말하면 바로 따라해요. 그런 준우를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말 잘 들어도 되나 싶거든요. 남편이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생했어. 한마디 건넨 뒤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저는 준우 밥을 먹여주면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제 아침은 늘 이렇게 간단해요.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글쎄,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네. 더 묻지 않습니다.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돼요. 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우와 함께 마트에 갑니다. 장바구니를 밀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이번 주 시댁 상차림에 필요한 재료들을 적어둔 메모지를 꺼내 확인합니다. 고등어, 배추, 무, 소고기 국거리. 매주 토요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요. 시어머니, 정말숙 어머님이 나이 드시면서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음식을 준비해 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준비해 가는 게 당연해졌어요. 시댁에 며느리가 둘인데 둘째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거든요. 서연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새 6년째입니다. 카트에 지우를 태우고 마트를 돌아다닙니다. 아이는 주변을 신기하게 둘러보며 옹알이를 해요. 지우야, 엄마가 뭘 사야 할까? 혼잣말을 합니다. 지우는 당연히 대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주고 싶어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저밖에 없으니까요. 결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합니다. 지우를 재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요리 준비에 들어가요. 고등어 조림, 무나물, 호박전, 잡채 하나씩 만들어가며 큼직한 용기에 담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우가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리만 음식 가져가요?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엄마가 도와드리는 거야. 은지 이모는 왜 안 가져와요? 둘째 며느리 은지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은지 이모는 회사 다니시거든. 바쁘셔서 그래. 엄마는 안 바빠요? 아이의 질문이 가슴을 찌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도 바쁘다고 할까요? 아니면 엄마는 집에만 있어서 한가하다고 할까요? 엄마는 괜찮아. 결국 이렇게 답합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은지 씨 부부가 먼저 와 있어요. 은지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응, 은지가 왔구나. 고생 많다. 회사 일 힘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워요. 저는 음식 용기들을 들고 부엌으로 갑니다. 은지 씨가 뒤따라와서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서연 언니 미안해요. 주말 근무가 있어서 음식 준비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시간 있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은지 씨의 말은 진심처럼 들려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차리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서연아, 수고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지내지.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식사 시간에는 주로 은지 씨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회사 이야기, 요즘 뉴스, 아이들 교육 얘기까지. 저는 아이들 밥을 먹여주면서 가끔 맞장구를 칩니다. 서연이는 요즘 뭐 하며 지내니? 시아버지가 물어보세요. 그냥 집안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응, 그래도 아이들 크는 재미가 있을 거야. 그렇죠. 아이들 크는 재미가 있어야 해요.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일 뿐인가?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시댁일까지 도맡아 하는 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어머니가 좋아하셨네. 네. 그냥 네라고 답했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을 텐데요. 문득 서랍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결혼 전에 썼던 일기장이에요. 펼쳐보니 취업 준비하던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해요. 광고회사 면접 준비, 포트폴리오 수정, 꼭 붙고 싶다. 그때의 제 글씨는 힘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져요. 수첩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준우 어린이집 준비물 챙기고 지유 예방접종 받으러 가고 저녁에는 시댁에서 쓸 반찬 미리 만들어두기.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우와 지유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갈비찜을 준비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좋은 고기로 골랐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관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쑥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어요. 서연아, 왔구나. 오늘은 뭘 가져왔니? 갈비찜 해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고생했다. 부엌에 놓고 와. 거실로 들어서니 둘째 며느리 김유진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유진 씨는 약사로 일하는 전문직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고 아이는 아직 없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유진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유진아. 어서 와.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갈비찜을 옮겨 담았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가 윤기 있게 그릇에 담겼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준비됐어요. 그래. 어디 보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갈비찜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겠다. 서연이가 요리는 잘해. 그런데 그 순간 유진 씨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뭔데? 고급 한우예요.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건 홍삼. 쇼핑백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우와 홍삼 세트를 꺼내 보였어요. 어머, 유진아. 이런 비싼 걸 왜 사왔니? 돈이 얼마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이 맛있는 것 좀 드셔야죠. 제가 번 돈인데 뭐려. 유진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유진이는 어쩜 이렇게 효자일까? 고마워도 이런 고마움이 없다. 시어머니가 유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드셨습니다. 이거 맛있네. 서연이가 요리 실력이 늘었나?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유진 씨에게로 향했어요. 유진아, 너는 왜 이렇게 조금 먹니? 갈비 좀 더 먹어봐. 저는 원래 많이 못 먹어요. 입이 짧아서요.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그릇에는 밥 몇 숟가락과 나물 조금뿐이었어요. 그래서 몸매가 그렇게 좋지. 요즘 여자들은 다 관리를 잘하더라. 시어머니가 감탄하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소식하는 편이에요. 소식이 몸에 좋다지. 유진이는 참 알아서 잘하네.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때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집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잘 먹니? 운동이라도 해야겠네. 손이 멈췄어요. 갈비를 든 젓가락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 네, 어머님.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갑자기 입맛이 없어졌거든요. 요즘 전업주부들도 운동 많이 한다던데.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 해봐. 유진이처럼 몸매 관리 좀 하고. 시아버지가 낮게 기침을 하셨어요. 여보, 식사 중에 그런 얘기 말고. 아니야. 며느리 건강 걱정하는 건데 뭐가 나빠? 서연이도 나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운동 좀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준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왜 안 먹어요? 맛있는데. 준우야, 엄마는 배불러. 아까는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진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시아버지는 술잔을 들었어요. 준우야, 조용히 밥 먹어. 남편이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엄마, 갈비 하나만 더 먹어요. 준우가 자기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제 그릇에 올려줬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조용히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맛을 모르겠어요. 그냥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진 씨가 다가왔어요. 언니, 제가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어머님이 언니 얘기하실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유진 씨의 말에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언니. 언니는 충분히. 유진아, 뭐 하고 있니?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유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네, 어머님. 금방 갈게요. 유진 씨가 거실로 나가고 저는 혼자 남은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계속 문질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좀 그러셨네. 괜찮아요. 운동 얘기 말인데 굳이 그런 자리에서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지 얼굴이 둥그러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받은 그 모욕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걱정하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참자. 애들 앞이잖아.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갈비찜을 준비할 때는 분명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유진 씨가 가져온 선물이었죠. 그리고 제가 받은 건 인정이 아니라 비교와 지적이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전화는 화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어디서요? 아파트 계단에서. 지금 응급실에 계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빠졌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고관절 쪽이 안 좋다고 하네. 일단 병원으로 와.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알아채고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남편 유진 씨 부부, 그리고 시누이 정미 씨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40대 중반인 정미 씨는 중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고관절 골절이래. 수술하고 나서 최소 석 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시아버지가 힘없이 답하셨습니다. 석 달이요? 그것도 잘 되면 그거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 수술은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는 회복 기간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재활이 중요합니다. 당분간은 거동이 불편하실 테니 간병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정미 씨였어요.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때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 어때요?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워.
병원비도 부담인데 회사까지 그만둘 수는 없잖아. 유진 씨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미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애들 입시 때문에 지금 일 그만둘 수가 없어. 학원비에 과외비에. 그러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말을 시작하려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우리를 불렀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와주세요. 의사는 수술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다행히 잘 되었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처음 한두 달이 중요합니다. 약 복용 시간 지키기,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기, 식사 관리까지. 가족분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뒤 다시 그 화제가 시작됐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정미 씨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회복실에서 시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병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작아 보이셨습니다. 마취가 덜 깨신 상태라 말씀을 또렷하게 하지는 못하셨지만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구나. 네, 어머님. 수술 잘 끝나셨어요. 고마워. 앞으로 고생 좀 시키겠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약하게 잡았어요. 이틀 뒤 시어머니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면 누군가는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하는 게 맞겠네. 망설임 없이 나온 말이었어요. 어머님, 너는 집에 있잖아. 애도 엄마 손에서 크는 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등골 빼먹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등골을 빼먹었다니요. 어머님, 서연이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에 앉아서 뭐가 그리 바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민은 일하고 유진이는 맞벌이고 현실적으로 서연이밖에 없잖아. 정미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언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유진 씨도 작은 목소리로 동조했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이가 맘만 먹으면 되는 일이야.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시어머니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다고요? 12달 된 아기를 키우고 5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시간이 많다는 건가요? 어머님, 뭐 싫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솔직히 말해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야? 정미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언니도 며느리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나는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 애들 학비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둬? 저도 힘들어요. 애기가 아직 어린데. 애기, 유치원도 다니는 애가?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정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병실 안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만해, 다들. 시아버지가 말렸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서연아, 집에 가서 생각해 보거라. 내일까지 답을 들려줘. 시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울어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거짓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혼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내일 저는 답을 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그 전화는 다음 날 오전에 왔습니다. 지유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던 참이었어요. 아이가 숟가락을 밀어내며 칭얼거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아.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어머님. 생각 다 했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유가 이유식을 바닥에 쏟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지유가 애 우는 소리가 뭐가 그리 크냐? 제대로 키우기는 하는 거야? 가슴이 뜨끔했어요. 죄송해요. 이유식을 흘려서요. 지유를 달래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간병일 어떻게 할 거냐고.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애들이 뭐가 어리다는 거야? 유치원도 다니고. 지우는 아직 애기잖아요. 애기는 무슨 돌 지나면 사람이야.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 저도 힘든 상황이라. 힘든 상황?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고함을 지르셨어요. 지유가 놀라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내가 키운 아들 인생은 누리고 간병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님, 너 결혼하면서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막상 몸이 불편하니까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유를 달래려고 했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놀고 먹으면서 시어머니 간병은 못하겠다?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놀고 먹는다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에 온몸이 굳었어요. 바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한다는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으로 먹고 살면서 간병은 못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유가 제 품에서 더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달래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머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집 와서 6년 동안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이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요. 간병도 못하겠으면 그럼 이혼해. 우리 아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있지 말고. 기생충이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내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한 거야? 저도 나름대로가 뭐야? 집안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울지는 마. 이런 것 가지고 울 일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일까지 병원으로 와. 안 오면 정말 가만 안 둬.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제 눈물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지우를 달랬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흘린 이유식을 치우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준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아줬습니다. 준우야, 어서 와. 손 씻고 와. 네, 엄마. 그런데 엄마 괜찮아요? 눈이 빨간데. 그래. 양파 썰다가 그런가 봐.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놀고 먹는다고요. 기생충이라고요. 6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시댁일까지 도맡아서 한 게 놀고 먹는 거라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뭐가요? 어머니 간병일 말이야.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미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네. 서연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남편도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힘듦이 제 것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지. 그럼 제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 우리만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다고요. 아이들을 재우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부은 눈, 지친 얼굴, 언제부터인지 구부정해진 어깨. 그때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을 틀어막고 흐느꼈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는 낼 수 없었거든요. 6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들, 당연하다는 듯한 가족들의 태도, 그리고 오늘 들은 그 모욕적인 말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흔들렸는데 지금은 마음이 분명해졌어요. 더 이상 당연하다는 말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자꾸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준우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는데 추석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서연아, 괜찮겠니? 그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부엌에서 나물 무치는데 비린내가 올라와 화장실로 뛰어갔던 기억. 토하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음식을 마저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이래야지. 시어머니가 만족해 하셨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힘들어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준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시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못하면 어쩌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였는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전몸살로 열이 나고 몸이 붓는데도 명절 준비를 했어요. 준우를 안고 다니면서 한 손으로 물을 썰고 콩나물을 다듬었던 기억.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견하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줬어요. 지우를 낳았을 때는 더했어요. 둘째 출산이라 몸은 더 빨리 회복됐지만 신생아와 5살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우가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몸이.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요. 가야죠. 지우를 안고 시댁 부엌에 서 있던 그날. 아이는 계속 울어댔고 준우는 심심하다며 칭얼거렸어요. 그런데도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 손으로는 아이를 달래고 다른 손으로는 요리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시어머니가 흐뭇해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있구나. 그 생각이 모든 힘듦을 이겨낼 힘이 되어줬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런 인정의 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됐어요. 유진 씨가 시댁에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요? 유진이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서연이가 하는 게 맞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참고 견뎠던 거였어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게 정말 지켜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저를 놀고 먹는다고 하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공간이 정말 가정일까요? 침대에서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요? 6년 전 청혼받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남편의 얼굴은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의 힘듦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현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허탈함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혼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광고회사에 다니며 야근을 밥 먹듯 했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 있었어요. 윤서연이라는 개인이 있었고 누군가의 며느리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된 걸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몇 시간 후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께 답을 드려야 해요. 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이혼까지 가게 될까요? 그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을 해야겠다는 것. 그런 생각과 함께 조금씩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는 예전의 제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침이 왔지만 답은 정하지 못했어요. 남편 준호 씨는 일찍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준우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와요. 그래, 준우야. 엄마가 일찍 갈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지우와 함께 집에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또 시작인가 싶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쯤 받았어요. 어머님, 서연아, 언제 병원에 와? 그게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어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지금 당장 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머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이 언제야? 내가 여기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 간병 안 하겠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집에 앉아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거야? 또 시작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시어머니 하나 못 모시겠다는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지우가 깰까 봐요. 어머님, 목소리 좀. 목소리가 왜? 내가 크게 말하면 안 돼? 내 말이 틀렸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돌아온 건가요? 아직 오전 11시밖에 안 됐는데. 서연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뭐가 잠깐만이야. 대답 안 할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더 커졌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랑 통화해? 어머님이요. 스피커폰으로 해봐. 네.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남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머님, 잠깐 스피커폰으로 할게요. 왜? 남편한테 일러 바치려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아, 준호구나. 잘 됐네. 너도 들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내 아내가 지금 간병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는 소리 아니야? 계속 망설이고 있잖아. 그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일 아니야?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집에 놀고 있으면서 시어머니 하나 못 모시겠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도 안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살면서 간병도 못 하겠다고? 엄마.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뭐? 그 말 그만하세요. 뭔 말을 그만해? 서연이 모욕하는 말 그만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모욕? 내가 언제 모욕했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사실이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 아니야? 일 안 하는 것도 사실이고 집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서연이는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뭔 소리야, 그게? 6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 챙기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고마운 일이에요.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며느리를 기생충이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것까지 알고 있었나요? 그건 어제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전화로 고함치고 모욕 주고 유진 씨가 말한 건가요? 사과하세요. 뭐? 서연이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준호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저야말로 엄마가 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간병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간병비 정미 누나랑 반반 내겠어요. 전문 간병인 쓸게요. 그 비싼 걸 어떻게 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는 서연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 저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 아내를 기생충이라고 하고 놀고 먹는다고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밤중에 애들 보느라 잠도 못 자고 아픈데도 참고 저희 챙기고 준호야, 그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서연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뭐라고? 정색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 깎아내리지 마세요.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 맘대로 해라.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회사 동료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렀어. 그때 복도에서 엄마랑 유진이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일찍 왔나 봐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지킬게.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간병인을 구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어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에게만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정미 씨와 간병비를 협상하느라 몇 번 통화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반반 내기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누나도 양심이 있나 봐. 남편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미안했다고.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서연이한테 떠넘겨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그제서야 정미 씨도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박현숙 씨였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첫인상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간병인 면접을 갔을 때 박 씨가 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상태와 성격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예민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다 겪어봤어요. 박 씨의 침착한 대답이 든든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처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혼자 누워 계셨어요. 박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간병인 분은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그래. 짧게 답하셨습니다. 박 씨가 경력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으시죠? 뭐가 괜찮아? 남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또 매일 하셔야 빨리 회복되세요. 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저희는 복도에서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떠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좀 까다로우셨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외로우신 것 같아요. 외로우시다고요? 네. 가족들이 자주 오시긴 하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신가 봐요. 박 씨의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며느리분들이 예전엔 자주 오셨나 봐요.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저와 남편이 시선을 마주쳤어요. 뭐라고 하세요? 서연이라는 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해주던 음식이 그립다고, 집에서 해준 반찬이 맛있었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 그런가요? 응. 예전 같으면 벌써 우리한테 뭔가 시켰을 텐데. 그러고 보니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부탁하곤 하셨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일주일 후 유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할머니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유진 씨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요? 그동안 언니가 힘드셨을 텐데 모른 척 했잖아요. 유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혼자서 다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저는 편했거든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 하세요. 그래요? 예. 예전엔 언니가 해준 음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언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던데. 그 말에 놀랐어요. 정말요? 네. 오빠한테는 말 못하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다니요. 사흘 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많이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구나. 놀라신 것 같았어요. 혼자 왔니? 네. 안부나 여쭤볼까 해서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나 미안하다.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다. 너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늘 거기 있는 게 고마운 줄 몰랐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누워 있으니까 생각이 많이 나더라. 내가 해준 음식들, 명절마다 고생한 거,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특히 그때 기생충이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어머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다만 예전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니? 저도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무리하지 않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맞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다. 감사해요, 어머님.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제 말이 진심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도 많이 깨달으신 것 같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르게 살려고요.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도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더 도와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예전의 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뒤 제 아침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6시 반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제 시간도 있습니다. 남편이 준우 어린이집 준비를 도와주는 동안 저는 지우와 함께 창가에 앉아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엄마 기분 좋아 보여요. 준우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왜 기분이 좋아 보일까? 웃는 게 많아졌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그런가 봐요. 요즘 거울을 볼 때도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어깨가 좀 더 펴져 있고 눈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어? 이제 남편이 먼저 제 의견을 물어봐요. 글쎄요. 아이들이랑 공원에라도 갈까요? 좋지. 나도 일찍 들어올게. 예전에는 남편 스케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정해요. 가사도 자연스럽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시댁과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퇴원하신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계세요. 이제 걸을 수는 있지만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2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여쭈러 갑니다. 예전처럼 매주 가지도 않고 갈 때마다 음식을 잔뜩 준비해 가지도 않아요. 간단한 반찬 몇 개만 가져갔어요. 그래, 고맙다. 무리하지 마. 시어머니도 이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정미 씨와 유진 씨도 돌아가며 시댁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더 이상 저 혼자 떠안지 않아도 돼요.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서연아, 많이 달라 보인다. 뭔가 당당해졌네. 대학 동기인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미안해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자신감이 보여.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늘 미안해했거든요. 일을 안 한다고, 집에만 있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요.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에요. 다만 그것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희생은 사랑이지만 강요되는 순간 폭력이 돼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들렀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집에 꽃을 사온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아름다운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작은 장미 5송이를 샀어요. 집에 와서 유리병에 꽂아두니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와, 꽃이다. 준우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예뻐요, 엄마. 그치? 엄마가 우리 집에 선물해 준 거야. 그날 저녁 식탁에는 꽃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 지우는 아직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고 준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랑 아빠랑 저랑 지우 다 손잡고 있는 거요. 그리고 다 웃고 있어요. 준우가 보여준 그림 속에서 저는 정말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문득 6개월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웃고 있었을까요? 아마 웃고 있는 척은 했겠지만 진짜로 웃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로 웃을 수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당연하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저를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고마워. 갑자기 뭐가요? 모든 게 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서로 고마워할 수 있게 됐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해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앉았어요. 행복해? 남편이 물었어요. 네,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저도 그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는 기분이에요.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서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